김근태 전 의장 유택 앞에서 민주주의 엄중함을 새겼습니다. 나는 정직과 진실이 이루는 길을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던 그는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한 그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묘 앞에서 옷깃을 여몄습니다. 열사는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평범한 꿈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외침을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 미싱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을 탄압 대상으로 삼던 시대, 그 시대는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보다 노동권은 향상됐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분들이 노동권 신장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 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노회찬의 약자 보호와 평등 정신을 조국혁신당이 이어받겠습니다. 통일의 길을 걸으신 문익한 목사, 참혹한 노동 현실을 호소한 양회동 열사 명복도 빌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추모의 날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 존중, 약자 대변, 그리고 평화 수호라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검은 기득권과 부조리를 깨는 망치선으로서 조국혁신당은 결코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소강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 평화,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내란과 윤건희 정권의 폭정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약 1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차 내란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특검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혐의입니다. 매우 중대한 내란 가담 행위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구속은 면했으나 내란 행정부의 2인자 한덕수는 내란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들이 하나둘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즉각 소환 조사하십시오. 내란에 조응한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검은 즉시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을 소환하고 은폐된 진상을 드러내 내란과 검찰 독재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과 윤건희 정권의 폭정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극우 세력을 청산하고 그리고 서민들과 함께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땀의 의미를 되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고자 그 다짐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뒤에 계신 많은 분들
누워 계신데요. 밤에 모여서 총회를 한번 하신다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그리고 뜻을 하나로 모았을 것 같습니다. 윤건희를 면회가겠다는 장동혁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더 이상 제도권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청산하고 박멸하라.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이전에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정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청소는 먼지에 대한 탄압인가? F킬러를 사는 것은 파리 모기에 대한 탄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희 면회 가겠다라고 하는, 전환기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반드시 청산하는 정기국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동 열사를 조문하고 노회찬 대표님 만나 뵀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노동자들 곁으로 한껏 더 그들 곁에서 손잡는 조국혁신당의 이번 정기국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모든 의원이 모란공원에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초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후의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하고 조국혁신당의 혁신과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 우리 당이 선두에서 들 깃발입니다. 이곳에는 민주열사, 노동열사, 통일열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님들도 영면에 계십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몸을 바친 영령 앞에서 우리는 당면한 과제를 확인합니다. 윤석열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가 이끈 내란은 지속 중입니다. 제1야당은 내란 세력과 결별은커녕 완전한 극우정당이 됐습니다. 반헌정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 반민주, 반헌정 극우정당을 보호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내란 정당, 반민주, 반헌정 정당, 극우 정교 일체 정당, 국민의힘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모란공원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다짐은 단연코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우리는 민주열사 묘역 앞에서 지난 겨울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시민사회와 민주정당들과 더 강하게 연대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어둠 속 빛이 되어주신 선각자들의 묘역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고문과 탄압의 시절에도 민주주의가 밥이다,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끝내 희망을 놓치지 않으셨던 김근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노래하며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중과 함께했던 운익환 목사님의 뜨거운 영혼을 기립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아들 전태일의 뜻을 온몸으로 이어갔던 이소선 여사의 강인한 삶이 그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단호한 외침을 몸으로 증언하고 떠나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독재 권력의 폭력에 항거하다 쓰러졌으나 끝내 퇴색하지 않는 저항의 이름 양회동 열사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또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며 웃는 진보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국민 곁을 지키다 바람처럼 떠나간 노회찬 의원을
가슴속 깊이 이 시간 그리워합니다. 선각자들의 삶은 각기 다른 길 위에 있었으나 그 뜻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의와 평등, 평화를 향한 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도 이제 정기국회를 열며 이렇게 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선각자들 이제 부디 영면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와 국회의원단 연석회의를 민주, 노동, 정의의 상징 모당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김해에서는 한 60대 하청 노동자는 출근 첫날 화물차 전동 리프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로 숨진 노동자, 포경과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올해만 16명의 라이더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당부한 직후에도 두 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명확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프로모션 정책과 그에 따른 배차 알고리즘은 장시간 노동, 과속 운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알고리즘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 그 정책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 목적이 사람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효율만을 추구한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또 하나의 기계로 내몰립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배달 노동자의 누적 주행거리와 피로도 계산을 한다던가 날씨 상태를 반영한 휴먼 센트릭 배차를 한다던가 교통 혼잡, 사고, 기상 데이터 실시간 분석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안내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던가 신체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웨어러블 안전 보조 장치를 생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기술의 성과가 위험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김근태 의장님, 문익환 목사님, 이소선 여사님, 전태일 양해동 열사님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민주, 노동, 정의의 상징인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면서 그 시대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풀고자 했던 치열한 노력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빨리도 바뀌어서 이제는 AI 없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과 인권 문제 또한 AI 전환 시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8대 사회권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권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새로운 정기국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받아 과학기술의 발전을 10,000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어 계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지만 외계인이 침공하면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물론 경제가 나빠야 야당이 잘 된다고 말하던 정당이니 무슨 국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마는 말썽쟁이 내 새끼도 밖에서 맞고 오면 속상한 법인데 트럼프의 페북글을 보고 신나게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하긴 똥개가 똥을 끊겠나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젤렌스키 정적이었던 포르셴코 전 대통령은 귀국해서 함께 싸웠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외교적 결례에 대해 분노해야 할 순간에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조세호가 안재욱 결혼식에 못 간 것이 조세호 잘못입니까? 조세호가 모르는 사이여서 못 간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블레어 하우스가 수리 중이어서 호텔에 묵은 것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야 어떤 1년짜리 입시 요강까지 만들어 딸을 입학시키는 대단한 능력자니까 CIA와 FBI와 KFC를 시켜서 블레어 하우스를 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최 측이 사정을 설명하고 호텔을 예약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당연한 예의 아닙니까?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다소곳하게 일왕 생일 축하 행사와 자유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던 분이 왜 이러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인사를 추천하는 것만 봤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처음 본다던 노르웨이 측 인사의 말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정당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품격은 달랐습니다. 1992년 대선에 낙선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다니셨습니다. 애국 정치인이라면 이쯤은 해야 할 것인데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탄핵을 후문하던 못된 짓거리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여일 지난 시점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심정으로 외국에서의 도리도리를 지켜보며 멀미했던 국민들 입장에선 어려운 해결을 잘 풀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마음이 흐뭇한데 잘한 것을 박수치는 것조차 못하는 옹졸한 마음으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크게 잘못한 시간조차 없었던 이재명 정부가 뭘 어쨌다고 끌어내린다는 소리를 하냔 말입니다. 당신들이 박해하던 이곳 모란공원의 민주열사들 덕분에 당신들이 독재할 시기엔 안기부에 끌려갔을 발언들도 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님, 정치를 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모르시나 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할 일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5년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인정되면 국가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실정을 했으니 5년간 야당을 하면 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립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꿀 빨면서 오용된 권력의 달달함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핑백으로 현금 받고 도로도 마음대로 휘고 바이든 날리면 해도 통하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 결과 국민의힘은 거대한 똥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악취가 너무나도 심하니 국민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치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12척의 망치선이 되어 하나의 전단으로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갑니다. 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 조국혁신당의 지도부와 모든 국회의원들은 오늘 모란 공원에 묻혀있는 우리 민주주의 열사, 노동 열사, 평화 열사를 참배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오신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가신 분들이 남겨둔 대한민국의 숙제를 정기국회 때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하겠다. 그 과제를 하나라도 해결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어렵게 느껴졌던 노란봉투법도 지난 7월 우리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로 처벌을 받았던 분들을 재심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습니다. 재심특별법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서 그동안 독재 정권에서 피해를 받던 차별받고 처벌받았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조국혁신당은 앞장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 사회권 선진국을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 돌봄기본법 우리 대표 발의로 다 제출되어 있는데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사들이 남긴 숙제를 풀어내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평화와 그리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열사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이루고자 했었던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김근태 의장님의 민주화의 길을 저희가 걸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평화 통일의 길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민주화와 노동을 위해서 헌신해온 이옥선 여사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로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 희생자가 된 우리 양회동 열사님은 노동자도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평화와 공정의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걸어온 그 길은, 이분들이 이루려고 한 그 사회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되새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의 나침반으로 되새겨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뜻을 따라서 제1개혁 야당이 되어야 하고 민생을 챙기는 제1민생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희는 그 길을 시작할 것이고 열사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헌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최고위원 차규근입니다. 오늘 얘기는 모란공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에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특히 이곳에 함께 계신 노회찬 의원님을 기억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6년 채무자 회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공무원과 전문직 자격에서 배제되는 일이 당시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빚 때문에 쓰러진 이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파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제2기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개별 직역법에는 여전히 파산 선고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어 많은 이들이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여전히 더딥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파산 면책 요건이 매우 엄격해 채무자 대부분이 최소 3년 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훨씬 많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